안녕하세요. 저는 서초기입니다. 서울 초수합격의 기적이라고 저랑 같이 스터디하던 언니가 지어줬는데, 네, 저 소개를 먼저 간단히 하면은 저는 작년에 공부를 시작했고, 그리고 교육대학원을 8월까지 다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논문도 써야 했고, 그런 게 저한테는 단점이었어요. 시간 확보가 안 된다는 것. 그리고 근데 제가 가지고 있을 때 장점은 저는 실기를 잘했어요. 근데 실기는 1차를 붙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뒤에 장점이고, 또 다른 장점은 교육학이 저랑 성격상 맞아서 교육학 공부를 좀 빨리 시작을 해서 빨리 했더니 그게 오히려 점수가 잘 나오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전공 공부에 올인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단점을 파악을 해서 이렇게 공부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 처음에 4월 모의고사를 봤을 때 3월인가? 맨 처음 모의고사를 봤는데 45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식 좀 잘하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 본 건데. 그래서 이러면 서울도 되겠다 했는데 4월이 지나고 4월도, 5월도, 6월도, 7월도, 10월도 다 45점이었어요. 안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반기에는 정말 멘탈이 깨져요. 왜냐하면 초수는 절대적으로 시간도 부족하고, 그리고 새로운 내용이 계속 나오니까 점수를 얻기가 힘든 상황이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제가 금요일 날이 원서 접수 마지막 하는 날인데, 그때 장쌤한테 오늘 모의고사 최종 마지막 점수 나오는 날인데 그거 보고 쓸 거라고 아직 안 썼다고 하니까 장쌤이 너는 경기 써야지 이러면서 서울 쓰고 싶은데 그래서 딱 했는데, 그때 제가 밖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우는지 아신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라고 해서 너가 실기를 잘하면 이렇게 해서 뒤집을 수 있어 이러면서 하면서 채점을 해주셨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처음으로 60점이 넘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약간 자신감도 얻어서 질렀죠. 그냥 서울을 쓰자 해서 그래서 1차에는 68점을 받았고 2차에는 90점 정도를 받아서 잘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 방법은 앞에 선생님들이 굉장히 잘해 주셨어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돼서 저는 제가 초수에서 합격할 수 있었던 몇 가지 몇 가지 팁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거 칠판 써도 되나요? 네, 그거를 좀 알려드릴게요. 제가 입시 설명 같은 거를 전에 했었는데 이 얘기를 항상 해요. productivity, 생산성, 결과죠. 결과는 motive, 동기랑 그리고 active, 액션, 행동과 그리고 습관의 제곱에 곱한 게 생산성이 돼요. 그래서 내가 동기가 하나가 0이 되어도, 혹은 액션이 0이 되어도, 혹은 습관이 하나가 0이 되어도 이거는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중에서 제일 중요시한 게 바로 이 동기와 그리고 습관이었어요. 동기가 뭐죠? 동기는 어떤 행동, 목표를 하기 위해서 내가 그 행동을 하게끔 하는 어떤 행동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일을 계속 유지하게 되는 원동력이에요. 그리고 습관은 여기서 제곱이 왜 붙었냐면, 습관의 힘이 중요한 게 다 앞에서 그랬잖아요. 반복을 하세요. 뭐 이걸 하세요. 저는 꾸준히 봤어요. 이게 다 습관인 거예요. 습관이 왜 무서운 거냐면, 다른 것들은 그냥 곱하기가 되는데 얘는 습관은 제곱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습관을 하나 했을 때는 그냥 1배수가 되지만 2개 했을 때는 2, 4배수가 되고, 그리고 3개 했을 때는 8배수가 돼요. 그런 식으로 습관의 힘이 굉장히 무섭다는 거를 이 공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저는 이건 고3 때부터 쭉 갖고 오던 거였는데, 그래서 저는 제 동기는, 이건 약간 개인적인 얘기라서 할까 말까 했는데 모자이크를 해주신다고 해서, 제가 맨 처음 공부를 시작했을 때 남자친구가 약간 진지하게 말했어요. 이번 연도는 어떻게 잘 기다려줄 수 있는데 내년은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이 친구 그냥 한 말이 아니라 좀 진지하게 고민을 몇 개월 동안 해서 한 거였고, 얘가 좀 너무 팩트 폭력을 많이 했어요. 너가 지금 처음 공부하잖아. 근데 다른 재수
함수하는 사람보다 열심히 해? 잘해? 그래서 붙을 수 있어 이번에?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해.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동기가 굉장히 그런 것 때문에 좀 강해졌어요. 제가 대입을 할 때는 제 동기가 어머니였어요. 어머니가 굉장히 저를 믿어주시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에 대한 고마움 때문에 공부를 했는데 그게 이제 지금이 되니까 지금은 저는 남자친구가 가장 큰 동기가 돼가지고 그래서 힘들 때마다 그런 걸 생각했어요. 아, 여기서 안 하면 그 친구를 다시 못 보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건 좀 개인적인 그거라서 그런 식으로 자신의 동기를 찾으면 돼요. 내가 맛있는 게 될 수도 있고 맛있는 음식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사소한 것도 괜찮아요. 뭐 내가 만약에 내가 이번 연도에 안 하면은 제가 횟수로는 만약에 재수하게 된다면 2020년에 선생님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10년도에서 20년도로 넘어가니까 너무 긴 거예요. 그런 것도 뭔가 동기가 되고 작은 것들을 다 동기화시켜서 저를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 되게 했거든요. 그리고 저의 습관은 스터디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뭐 기상 스터디, 뭐 하루 순공부 스터디, 그리고 이틀에 한 번씩 백지 뭐 교육과정이니 뭐니 그런 거 스터디를 계속 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아는데도 공부가 안 되잖아요, 사실. 누가 이렇게 했다더라. 이렇게 하면 공부를 이렇게 해서 점수가 올랐다더라. 그래서 안 되는데 그래서 크게 제가 테마를 4개로 나눴거든요. 요게 다 위에 있는 것과 연결이 되는데 건강관리는 상반기까지는 운동을 계속 했어요. 이건 체력 싸움이 맞아요. 왜냐하면 계속 앉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건강이 진짜 피가 갈리는 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운동을 하고 근데 하반기에는 못했어요. 시간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건강으로 챙긴 거는 생활 패턴을 규칙적으로 아침에 6시, 7시 사이에 일어나고 12시 전엔 무조건 자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규칙적인 생활이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변호사인 친구가 알려줬는데 진짜 힘들 때 병원에 가지 말고 그냥 약국에 가면은 간 보조제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앰플형으로 이런 거를 사서 마시면은 좀 나아요. 그리고 링거도 자주 맞았었는데 후반기 마지막 한 달 전에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맞았던 것 같아요. 의사 친구가 말하기를 사실 링거 맞는 건 물만 맞아도 좋대요. 직접 그 혈관에 투입하는 거라서 그래 이런 식으로 건강을 관리를 했고 그다음에 멘탈은 이건 저희 어머니의 가르침이 큰데 되게 작은 것에 감사하고 너무 좀 피상적인 말이긴 한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려고 했어요. 오늘 나온 석식이 굉장히 맛있었다. 도서관에서 먹었던 게 되게 맛있었다. 그리고 자전거 타고 집에 가는데 너무 날씨가 좋다. 이런 거에서 되게 치졸하지만 그런 거에서 자꾸 기쁨을 얻으려고 했어요. 저는 그거를 이렇게 해서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해서 나는 좋다. 이 생활이 괜찮다. 이런 거가 저는 되게 멘탈이 그래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만든 스터디 플래너인데 막 이런 식으로 써있어요. 정신 차려 이 친구야. 후회할 짓을 왜 해. 이런 식으로 써있고 여기에 동그라미 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이거 다 있으실 거예요. 스터디 플래너 오늘 몇 회독하고 동그라미 친다. 그러면서 이 동그라미 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희열을 느끼면서 오늘 했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지금 인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어요. 이 시험에서는. 굉장히 힘든 게 사실이니까. 그래서 이런 걸로 멘탈 관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안 오르니까 나중엔 진짜 무너지는 거예요. 10월에는 이게 되나. 그래서 제가 한 방법은 무조건 물어봤어요. 좀 잘하는 사람이 딱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저거 공부가 너무 안 돼서 그런데 공부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고 작년에 합격생들한테 이렇게 무턱대고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해서 혹시 전화 되냐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봤어요.
저는 초수였기 때문에 주변에 스터디도 다 초수였고 재수하는 이렇게 좀 조언을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불안할 때 많이 물어봤는데 또 물음을 받으신 분들도 굉장히 친절하게 다 답을 해주셔서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굉장히 좋았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으로 다 경험 있으실 거예요. 아, 재수를 하게 된다면 하면서 재수 계획을 쓰면서도 여기는 합격해서 이렇게 해야지, 이게 되게 양면적인 게 계속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도 멘탈을 잘 붙잡고 모르는 거 있으면 무조건 물어보고 또 이런 게 안 되는 게 있으면 강사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하는 식으로 자기 멘탈은 자기가 챙겨야 돼요. 무너지면 안 돼요. 그리고 스터디 여러 개 앞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스터디를 저도 진짜 작은 거 하나하나 다 스터디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거를 스터디는 다 좋잖아요. 근데 안 하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벌금을 진짜 세게 매겼어요. 뭐 하루에 10,000원, 5,000원 진짜 세게 매겼어요. 돈을 안 내고 싶게, 차라리 공부를 하고 싶게. 그래서 벌금 스터디를 했던 게 저는 굉장히 어쩔 수 없어요. 돈이라도 안 걸면은 이 돈을 차라리 내서라도 내년에 몇백을 더 안 쓰지, 이런 마음이었어요. 재수를 안 해서 차라리 이렇게 하자. 그래서 기상 스터디, 출책 스터디, 순공부 스터디, 교육과정 스터디, 별 스터디를 다 만들었어요. 왜냐면 내가 안 되니까, 이거 혼자 하는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나 혼자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이랑 같이 모여서 스터디를 했는데도 내가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벌금 스터디를 해서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그래도 제가 좀 팁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그래서 스터디 할 때는 항상 내가 제일 잘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순공부 시간을 만약에 쟀어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은 8시간, 9시간 하면은 저는 거기서 더 했어요. 어차피 다른 사람들보다 잘해야 내가 붙는 시험이니까 스터디를 했을 때도 인출 스터디를 했으면 다른 사람의 5초 만에 대답을 못하면은 발언권이 없어요. 그럼 내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다음 시간에 다시 대답을 하는데, 약간 이런 거에서도 약간의 성취감과 약간의 내가 대답했다, 이런 거를 인위적으로 계속 만들면서 그런 식으로 했던 게 되게 저한테도 동기가 되고 좀 계속하게 됐던 힘이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순공부 시간은 초반에는 8시간 하고 후반부에는 12시간까지 14시간, 최고 하루는 15시간도 해봤어요. 이게 순공부 시간을 사실 놀 땐 놀고 공부할 땐 공부하고 이러면 되게 좋죠.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돼요. 쉴 땐 쉬고 공부할 땐 공부하고 했는데, 글쎄요, 쉴 때 다 쉬고 어떻게 붙을 수 있을까요? 근데 그렇게 쉴 땐 쉬고 공부할 땐 공부하는 사람이 되면은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앉아 있으려고 했고, 그래서 되게 치졸하게라도 순공부 시간을 늘리려고 화장실 갈 때는 그걸 스탑워치 안 끄고 그냥 한 장짜리로 가서 이렇게 들고 가면서 막 볼일 보고 이렇게 할 때도 계속 이러면서 했거든요. 이렇게 치졸하게라도 순공부 시간을 채우고, 내가 만약에 근데 그래서 12시간, 10시간 이렇게 이상 채웠어요. 그럼 거기에서 오는 또 뿌듯함이 있거든요. 그걸 또 다시 동기화 시키는 거예요. 나 이렇게 했고 다른 사람보다 1시간 더 했다, 2시간 더 했다. 그런 것들을 계속 위로 동기화 시키고, 또 그런 것들을 계속 습관을 들이고, 그리고 그래도 공부가 안 될 때는 어머니 생각을 하던가, 남자친구가 보내는 편지를 봐서 다시 공부를 하던가, 계속 내가 내 행동을 하게 만드는 그 동기를 계속 저에게 줬어요. 너는 이렇게 해서 내년에 이렇게 될 거야, 이런 상상도 해보고 저 자신을 동기화시키는데 굉장히 힘을 많이 들였어요. 그리고 벌금 스터디도 저한테 되게 큰 동기가 됐고요. 제가 학비도 벌어 쓰고 이런 상태라서 제가 돈을 따로 어떻게 낼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했었고, 네,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1차를 봤는데 2차는 사실 팁이랄 게 따로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저는 인복이 되게 좋았어요. 잘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리고 제가 좀 카피를 잘했어요. 저 사람이 이렇게 하면은 그거를 재화시키는 거를 좀 잘하는 타입이었어요. 그래서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보고 그 사람한테 먹을 거라도 하나 주면서 좀 친해져요. 1차 때부터. 그러면서 처음에는 실연했을 때 당쌤이 1차 실연했을 때 선생님이 끝나자마자 재미없어 이랬어요. 그랬는데 마지막 후반기에는 그때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했는데 그중에서 실연 제일 잘했다고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잘하는 사람을 친하게 지내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랑 스터디를 하게 되면 2차는 같이 이렇게 하면은 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공부 방법은 따로 물어보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저는 멘탈이라든지 동기화시키는 걸 가장 많이 했어요. 계속 습관화시키고. 네, 그래서 초수 때는 점수가 진짜 안 나와요. 계속 그런 거에 대해서 멘탈이 바스러지는데 그래도 새 내용이 있으면은 그걸 계속 외우고 넘어가고 다시는 안 틀리겠다는 마음으로 해서 여러분들도 다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 저도 됐으니까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늦은 시간까지 남아 있으신 분들은 그만큼 이거에 대한 열정이 있고 관심이 있으신 분이니까 저는 다 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